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향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하지만 문을 닫고 앉아 기다려도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배는 단단하게 굳어 있고 아랫배에는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겠거니, 내일은 괜찮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 넘어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매일 채소를 챙겨 먹고 물도 열심히 마시고 유산균도 빠지지 않고 드셨는데 오히려 배만 더 부르고 가스만 차오르는 느낌. 변비약을 먹어도 잠깐이고 며칠 지나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그 답답함. 이건 게으름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장을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더 먹고 섬유질을 더 넣고 물을 더 마시면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몸은 그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신호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소화기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섬유질을 늘리세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물을 더 마시세요. 그런데 다음 진료 때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요. 국내외 논문을 수백 편 읽었습니다. 노인 소화기를 연구한 자료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60대 이후의 변비는 젊은 사람의 변비와 원인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해결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진료 방식을 바꿨습니다. 섬유질 대신 다른 것들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들도 반신반의하셨어요. 평생 채소가 좋다고 들어오셨으니까요.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면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몸이 먼저 답을 알려주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끝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혼자 사시는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었어요. 아침이면 꼭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내 샐러드를 만들어 드셨고 유산균도 빠지지 않으셨고 물도 하루 8잔은 꼭 채우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관리 잘하신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챙겨보시고 좋다는 음식은 빠지지 않고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좀 이상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긴 가는데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조금씩만 나오고 나와도 딱딱하고 처음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채소를 더 늘렸습니다. 샐러드를 2배로 먹고 고구마도 추가했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이니 더 먹으면 나아지겠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채소를 더 먹을수록 배가 더 불러왔습니다. 가스가 자꾸 찼고 배꼽 주변이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화장실은 더 힘들어졌어요. 사흘에 한 번, 그 다음엔 닷새에 한 번.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도 화장실을 못 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배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누르면 아프기까지 했어요. 외출도 꺼려지셨다고 합니다. 배가 불편하니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나셨던 거죠. 그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방법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신호입니다. 화장실이 조금 불편해졌다. 예전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몸의 작은 변화는 쉽게 무시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이 초기 신호를 오래 방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장은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딱딱해진 변은 장벽을 자극하고 자극받은 장은 더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더 무뎌집니다. 그 사이 독소가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몸 전체가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피로감이 이유 없이 심해진다. 식욕이 떨어진다. 피부가 칙칙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장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이 보내는 신호가 온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오래 방치되면 치질이나 대장 문제, 심한 경우 장기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진지한 신호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를 숨기신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 못하고 혼자 참으십니다. 불편한 이야기라서 또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셔서요. 하지만 그렇게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용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왜 60대 이후엔 예전과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이 움직이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장은 파도처럼 꿈틀거리며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이것을 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이 운동은 활발하고 힘차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새 기계처럼요. 기어도 잘 돌아가고 윤활유도 충분하고 모터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계는 조용히 바뀝니다. 갑자기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장 근육의 힘이 줄어듭니다. 몸의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장 근육도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연동 운동의 힘이 예전만 못해지는 거죠.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팔다리 근육은 거울을 보거나 힘을 써보면 약해진 게 느껴지지만 장 근육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즐겨 드시던 채소와 섬유질을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약해진 장이 그 많은 양을 다 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내용물이 중간에서 뭉치고 수분이 빠져나가며 점점 딱딱해집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장 내벽이 건조해집니다. 장 안쪽에는 점액층이 있습니다. 이 점액이 미끄러운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내용물이 순조롭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점액 분비가 줄어듭니다. 마른 미끄럼틀처럼 내려가야 할 것들이 중간에서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질긴 생채소 섬유질이 들어오면 부드럽게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장벽을 긁고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장의 신경이 둔해진다는 점입니다. 변이 직장 가까이 내려왔을 때 뇌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 반응 속도가 나이가 들면 느려집니다. 신호가 늦게 오다 보니 변이 이미 많이 쌓여 굳어버린 다음에야 겨우 신호가 옵니다. 그때는 이미 배출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대 이후의 장은 힘이 약하고 건조하고 신경이 느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섬유질을 늘리는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분명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장이 충분히 움직일 힘이 있고 내벽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있고 신경이 제때 반응할 때라야 섬유질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 조건이 달라진 지금은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채소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드세요. 데치거나 살짝 볶은 나물은 섬유질은 유지하면서 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여줍니다. 양도 한 접시, 가득보다 반 접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상태로 드시는 건 피하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음식은 장의 움직임을 더욱 둔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장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점액이 줄어드는 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진 조건에 맞는 방식을 쓰면 그 조건 안에서도 장은 충분히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몸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뀐 몸에 맞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변비가 만성으로 접어들면 처음엔 배만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되면 조금씩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인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다. 두통이 잦아진다. 이런 증상들이 사실 장과 이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장이 막혀 있으면 내용물이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사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됩니다. 이 독소가 온몸을 순환하면서 크고 작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피부로, 뇌로, 면역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장을 인체의 두 번째 뇌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 기분과 뇌 기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변비를 오래 방치한 어르신들 중에는 이유 모를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뭔가 몸이 무겁고 마음도 가라앉는다고 하시죠. 장이 편해지면 그런 감각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비가 개선된 후 기분이 훨씬 밝아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과 마음이 그만큼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만성 변비 상태가 지속되면 장벽에 작은 주머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장계실입니다. 딱딱한 변이 계속 장벽을 누르면서 약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입니다.
개실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극심한 복통과 발열,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이 필요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항문 주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와 치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도 이런 연관성 때문입니다. 치질이 심해지면 배변 자체가 고통스러워지고 그 고통이 두려워서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변비는 더 악화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잦은 변비는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배가 불편하면 잠을 깊이 자기 어렵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낮 동안의 피로가 쌓이고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변비 하나가 이렇게 여러 곳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식욕도 문제입니다.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 있으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 영양 부족이 생기고 그러면 몸 전체의 기력이 떨어집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전신의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오래 참으시다가 오신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더 일찍 오셨으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셔야 합니다. 변비는 그냥 두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는다고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작은 루틴이 하루를 바꿉니다. 눈을 뜨시면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1분만 투자해 주세요.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양손을 배꼽 주변에 올리고 손이 차갑다면 먼저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배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장의 흐름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마사지해야 장의 움직임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바퀴에 5초씩 10바퀴면 충분합니다. 그 후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볍게 당겨 10초 유지하고 놓는 동작을 3번 반복하세요. 이 작은 동작이 밤새 멈춰 있던 장을 깨우는 첫 신호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마다 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하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셨으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면 좋습니다. 찬물은 장을 갑자기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천천히 한 모금씩 3분 정도에 걸쳐 마시면 장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기름이 장을 살립니다. 아침 식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더해보세요. 나물에 묻히거나 따뜻한 밥에 살짝 둘러 드셔도 됩니다. 이 기름들에 포함된 좋은 지방 성분이 장 내벽을 촉촉하게 코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조해진 장에 윤활제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2주 안에 장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 내벽 회복에 특히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번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신선한 기름을 쓰시는 겁니다. 오래 보관한 기름이나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양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기름이 좋다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자두의 힘을 빌리세요. 말린 자두를 전날 밤 물에 불려 두었다가 아침에 불린 물과 함께 드세요. 자두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이 장 속 수분을 끌어당겨 굳어있는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서 자두 주스 형태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150에서 200ml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자두가 좋은 이유는 장을 억지로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분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변비약처럼 장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적은 양이라면 크게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걱정되시면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양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기보다 어느 시간에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한 잔, 자기 2시간 전 마지막 한 잔. 이렇게 시간을 나눠 드시면 장이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가끔은 결명자차나 보리차로 바꿔 드셔도 좋습니다. 결명자는 장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처음엔 잘 안 잡히신다면 핸드폰 알람을 활용해 보세요.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두시면 잊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주 정도 지나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목이 마른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몸이 리듬을 기억하는 거죠. 피해야 할 것들을 줄이세요. 떫은 감, 진하게 우린 홍차는 장에서 수분을 빼앗아 변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장 속 유익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과자, 면류도 장 안에서 끈적하게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드시던 분이라면 주의, 3회로 줄여보세요. 찬 음식과 찬 물도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드므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매일 드시던 빵을 격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이 느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저녁 산책 30분의 효과. 식사 후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가볍게 30분 걷는 것이 장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걷는 동작 자체가 복부에 자연스러운 자극을 주어 장이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변비약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께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장이 이미 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멈추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약을 조금씩 줄여 나가세요. 매일 드셨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그 후엔 3일에 한 번으로. 이렇게 천천히 강역을 늘려가시면 대부분 3개월 안에 자연스럽게 약 없이도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끔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약에 손이 가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방향이 맞다면 그 과정에서 한두 번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은 아침 복부 마사지와 물 마시기 습관만 잡으세요. 2주차에 기름과 자두를 더하세요. 3주차에 피해야 할 음식을 줄이기 시작하세요. 4주차에 산책을 추가하고 전체 흐름을 안정시키세요. 하루아침에 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샐러드를 매일 드시고 유산균도 챙기고 물도 열심히 마셨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지셨다고 하셨던 분. 그분이 진료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표정에는 억울함과 피로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냥 방법이 몸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나이가 바뀌면 장도 바뀌고 그러면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은 채소 양을 줄이고 익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을 나물에 묻혀 드셨고 말린 자두를 물에 불려 아침마다 드셨습니다.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배를 부드럽게 문질렀고 저녁이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배가 편해지니 밥맛도 돌아왔고 잠도 깊어졌다고요. 손주들이랑 나들이도 다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배가 불편할까봐 멀리 나가는 게 겁났는데 이젠 걱정이 없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라고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들기름 한 숟가락,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말린 자두, 아침에 눈 뜨면 1분 동안 배를 문지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몰랐으면 시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장이 달라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변화에 맞게 우리가 조금 달라지면 됩니다. 몸이 변했다면 돌보는 방식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그게 나이 드는 몸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을 다르게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면 침대에서 잠깐 배를 문지르고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드시고 식사에 들기름 한 숟가락 더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70%만 지켜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조금 느슨하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몸은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이 편해지는 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밥맛이 돌아오고
잠이 깊어지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삶의 질이 통째로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변비 때문에 외출을 꺼리거나 배가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하기 불편해서 속으로만 참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도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늘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전문 의료진과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